영화로도 만들어져 엄청난 흥행을 거뒀던 111년 전 침몰된 여객선 타이타닉.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잠수정 타이탄에 5명의 승객이 탑승합니다. 하지만 잠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탄호로부터의 연락과 위치 추적이 두절되고 대서양에서 실종이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해안 경비대 그리고 민간단체가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실종 나흘 만에 미국 해안 경비대는 잠수정 폭발로 인해 탑승자 전원 사망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고이지만 타이탄 잠수정 폭발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타이탄 잠수정은 미국 해저 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라는 회사가 소유를 하고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 중이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은 이미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유인 잠수정 위원회에서는 위험평가 인증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우려를 하고 있던 잠수정이었습니다. 2018년 해양 운영 책임자는 잠수정의 창문이 최대 1300m의 수압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되어 있는 곳의 깊이는 3800m였기 때문에 이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 자체는 수심 4000m까지 잠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했지만 이는 보다 많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타이탄 잠수정을 3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심 4000m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또한 깊은 심해 속으로 내려가야 하는 잠수정이 게임기용 컨트롤러, 조이스틱으로 조종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타이탄 잠수정을 소유한 오션게이트 최고 경영자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컴퓨터용 전자기기 제조업체 로지텍의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한다며 방송에서 웃으며 설명하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조이스틱을 사용해 잠수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조이스틱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대에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군대에서도 엑스박스 360 조이스틱을 이용해 무인 드론을 조종하고 폭발물 처리 로봇 역시 엑스박스 360 조이스틱을 사용합니다. 미 해군의 잠수함은 조이스틱을 이용해 잠망경을 작동시킨다고 하는데 젊은 군인들에겐 이미 컨트롤러의 작동법이 익숙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 탓에 사실 사용이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군사적으로 사용된 모든 컨트롤러는 자칫 연결이 끊어져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모두 유선으로 작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타이탄 잠수정에서 사용된 컨트롤러는 잠수정용으로 개조했다 하더라도 무선 블루투스를 이용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타이탄 잠수정은 최대 96시간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정의 사고는 내파, 잠수정의 폭발로 밝혀졌지만 초기 잠수정 수색이 시작됐을 무렵엔 이 점을 염두하여 내부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산소량을 조절하며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면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6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생존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고 만약 잠수정이 심해에서 폭발하지 않고 물 위에 떠올랐다 하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타이탄 잠수정의 특성상 내부에서는 문을 개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볼트를 결합하여 완전 밀봉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외관색이 하얀색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물 밖으로 떠올랐다 하더라도 육안으론 식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에서는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의 잔해를 보기 위해 잠수정을 타고 떠난다는 관광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잠수정에 탑승하며 그들이 지불한 비용은 자그마치 1인당 25만 달러, 약 3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지불할 수 없는 고가의 관광이었던 만큼 억만장자인 탑승자들에게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먼저 오션게이트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톡턴 러시 61세는 잠수정의 조종사로 탑승했습니다. 그의 사망이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스톡턴 러시의 아내인 웬디 러시는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로 사망한 미국 유명 백화점 메이시의 공동 소유주였던 스트라우스 부부의 증손녀였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같은 곳에서 2번이나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탐사 전문가, 해양 전문가로서 탑승한 폴 앙리 나졸레 77세는 미스터 타이타닉이라 불릴 정도로 타이타닉호의 전문가였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친구이기도 했으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누구도 그보다 타이타닉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전 프랑스 해군 장교이자 북대서양 바다를 35차례 이상 잠수한 전문가였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탑승객 해미시 하딩 58세는 두바이에서 액션 항공을 설립한 억만장자 기업인입니다. 제트기를 타고 남극과 북극을 통과하는 세계 최단시간 세계 일주 기록을 가지고 있고 2인용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멀리 해저를 탐사한 기네스 세계기록 보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 항공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험거리가 생긴다면 반드시 그곳을 가겠다는 그였지만 그 역시 잠수정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붓 아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경악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타이탄 잠수정이 실종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임에도 그의 의붓 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락밴드 콘서트를 관람하고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한 탓인지 그가 사진과 함께 작성한 글에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음악이 나의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우리 가족들도 내가 이 콘서트에 있길 바랄 것이다 라고 그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탑승객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샤자다 다우드 48세와 그의 아들 술레만 19세였습니다. 샤다다 다우드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가인 다우드 가문으로서 파키스탄 최대의 식품, 비료 회사인 앵그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우드는 특이한 이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는데 외계의 지적 생명을 탐사하는 세티의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했습니다. 다우드는 평소에도 칼라하리 사막 등 오지 여행을 즐겼고 타이타닉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웠던 점은 함께 탑승한 그의 아들 술레만은 잠수정 탑승을 두려워했지만 아버지를 위해 함께 탑승한 것이라고 그의 어머니가 전하며 비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타이탄 잠수정 탑승객들이 모두 탐험 전문가 그리고 억만장자였음에도 왜 안정성이 100% 확인되지 않은 잠수정에 탑승을 한 것일까요? 그것도 오래 전부터 안정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잠수정을 오션게이트 익스피디션에 따르면 해저 3,800m 아래 침몰되어 있는 타이타닉까지 갈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은 세계에 단 5대뿐이며 그중 한 대가 바로 타이탄 잠수정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가라앉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안정성이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의 수색이 어려웠던 이유도 그렇게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해군에도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타이탄이 실종된 후
4일간 수색팀은 탑승자들이 잠수정 안에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썼으나 부서진 잠수정 잔해가 발견이 되며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급격하게 찌그러지며 폭발하는 내파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파 현상은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탑승자들은 뭔가 느낄 수도 없을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게 끝났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타이탄 잠수정은 추락 몇 시간 만에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 탐지 시스템은 해저에서 폭발음을 감지하고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폭발음을 감지한 곳이 타이탄의 잔해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곳이었고, 이를 즉시 수색, 구조 임무를 지원하던 해양경비대와 공유했다고 보고를 전했습니다. 또한 잠수정의 사고를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탑승자들과 관련된 정치인들, 그리고 잠수정 사고로 인해 묻히게 된 다른 정치적 사건들을 가리키며 사고는 사실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고와 정치적 문제를 미리 예견했다는 미국의 인기 만화 심슨 가족 역시 이번 잠수정 사고 또한 예견했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미국 해안경비대 그리고 잠수정 타이탄의 회사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은 탑승자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관광 사업을 추진했던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은 사고 후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6월 14일 타이탄 잠수정 사고 바로 전 일어난 메시니아 난민선 침몰 사고는 수십 명의 사망자, 수백 명의 실종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슈퍼리치 5명의 잠수정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도 잘못됐고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가 나서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에도 계급이 있는 것이냐는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부디 하늘에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